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직무 배제라는 조치에 이제 징계까지 청구를 하자 윤 총장도 바로 수긍할 수 없다면서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징계가 이뤄지고 윤 총장은 어떤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어제 추 장관이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 배제를 명령했습니다. 네. 그리고서 6가지 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먼저 정리를 하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좀 피로감을 느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네. 정리를 또 하고 넘어가야겠죠. 네네. 우선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그리고 또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 네. 또 채널A 그리고 또 한명수 전 총리 사건의 그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는 점, 예. 또 채널A 사건 감찰 관련된 정보를 유출했다. 또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을 손상했다. 예. 이거는 지난달이 10월 22일이죠. 네. 대검 국정감사에서 보수 진영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을 알면서도 퇴임 후 정치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마치 할 것처럼 예. 보이는 그런 답변을 했다는 그런 점을 지적한 겁니다. 예.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감찰 대상자로서 협조 의무를 지고 있는데 협조를 하지 않았다, 예. 또 감찰을 방해했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네. 직무 정지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모두 6가지 여섯 주요 가지. 혐의. 예. 이 맞습니다. 비위들에 대해서 뭐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이제 윤 총장의 징계를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징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검사는 굉장히 중요한 직무를 수행합니다. 예. 또한 그 직무의 중요성 때문에 그 지위도 상당히 강하게 보장이 되어야 하고요. 예. 또한 부당한 징계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예. 국민들에게 손해가 되는 거니까요. 네. 따라서 검사 징계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예. 예. 이 검사 징계법 규정에 보면 검사를 징계할 때는 이 검사 징계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예, 또 예. 절차와 규정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부 인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검사징계위원이 누구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우선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요. 예. 또 위원은 법무부 차관, 또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또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인 네. 이렇게 추가되고요. 또 예비위원도 있습니다. 이 예비위원 또 3명 법무부 장관이 지명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그 징계위원들이 징계 여부, 그리고 또 만약에 징계를 내린다면 어느 정도 수위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네. 위원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약간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좀 검토해야 되는데 이 검사징계법 7조에 의하면은요, 이 징계 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해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안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예. 따라서 예외 규정, 즉 이러한 그 징계의 대상이 검찰총장인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실제로 검사에 대한 징계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고요. 네. 또한 이런 경우에 또 다른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17조 2항의 규정인데요. 네. 17조는 제척 기피 회피 규정입니다. 예. 그런데 2항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의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했기 때문에 예. 사건의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징계까지 내릴 수 있는 겁니까? 네, 이거 역시 검사징계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3조가 예. 징계의 종류인데요. 가장 무거운 순서부터 해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입니다. 네. 따라서 만약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 예. 또한 징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결정을 한다면 이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해임이나 면직이 나온다면 누가 해임 조치하는 겁니까? 네. 실제로 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이거든요. 예. 그렇죠. 네, 따라서 이제 그 해임 조치가 만약에 좀 성급한 그런 예. 예상일 수 있습니다만 징계를 내리게 된다면 징계권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예. 또 하나 탄핵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지만 그 탄핵은 이제 징계는 아니고요. 예. 네, 그 기타 다른 별도의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 총장 오늘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직무 배제가 바로 시행이 됐으니까 그런 건데 그러면 이 직무 배제 명령에 대한 법적 대응,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예.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물론 이 사안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일이고
아주 좁게 본다면은 행정부 내부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사실상 정치적인 문제가 된 지 오래됐거든요. 또한 그동안 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이 상당히 이제 장기간 예. 굉장히 심화되어 왔고 만약에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는 생각을 했다면 또는 그런 일을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이미 한참 전에 했을 겁니다. 예.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양측이 대립하는 구도를 이어오고 있는 걸 볼 때 예. 네. 이번 법무부 장관의 어제 조치에 반발하는 차원에서라도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실제로 대검도 어제 그런 입장을 밝혔고 윤석열 총장 역시 그런 의중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네, 네. 그 직무 배제 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제 행정법원에 낼 텐데요. 네. 쟁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쟁점부터. 네. 예. 정말 직무 배제할 사정이 있는가 예.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그 검사 징계법 규정을 계속 보게 되는데요. 네네. 이 8조가 징계 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 정지예요. 예. 1항은 예. 징계 청구서의 부본을 징계 혐의자에게 송달해야 한다는 규정이고요. 이어지는 2항은 법무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징계 혐의자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답니다. 예. 명하여야 한다는 아니고 명할 수 있다예요. 예. 따라서 과연 이러한 그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과연 타당하냐, 또한 필요하냐, 예. 정말 지금 이 시점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느냐 등등을 예.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은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 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 결정이 빠르게 나옵니까? 보통 이 가처분 예. 신청을 한 후에 재판부가 이제 판단할 때는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물론 예. 신속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예. 뭐 곧바로 신청하자마자 바로 결정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 양측의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특히 가처분 신청의 경우에는 특히 예. 직접 들어보는 절차가 필요할 겁니다. 예. 하지만 상황의 중대성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한 법원의 결론이 지연되면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고 예. 또한 국정에도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또 담당 재판부에서도 굉장히 좀 최대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재판부 사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 그 징계 보도 자료에 보면은 예. 징계 청구 주요 혐의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 좀 더 집중적으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두 가지로 보여요. 우선 첫 번째가 이제 사건 관계자인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예. 이 부분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지적하신 그 판사 개인정보 관련된 그 부분입니다. 예. 보도자료 표현은 이렇거든요.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예. 그런데 이 사찰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주로 우리가 과거 공인주의 정권 시절에 불법적인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사생활 캐기로 이해가 예. 되죠. 예.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느냐. 이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네. 따라서 나는 추미애 장관이 좋아. 나는 윤석열 총장 편이야. 나는 네. 민주당 지지자야. 나는 뭐 국민의힘이 좋아. 이거와 관계없이 예. 정말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 사안인가. 또한 이번에 이 주요 혐의라고 기재한 예. 이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이 네.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법적인 사생활 조사, 뭐 뒷조사, 예. 이런 뭐 미행과 감청을 통한 여러 가지 정보 수집 등을 예. 의미하는 것이냐. 예. 그게 아니라 그동안 쭉 해왔고 또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되지 않은 정보 수집과 또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노력인가. 예. 이 부분을 잘 나눠서 봐야 돼요. 그거는 이제 징계위원회에서도 판단을 할 것이고 네. 또 만약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도 판단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또 어제 보도 자료를 보면 예. 이제 참고 사항이 굉장히 좀 많았는데 예.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감찰 결과 확인된 비위 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다. 그리고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 참고인들의 명확한 진술에 의해서 검찰총장에 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 예. 네. 그래서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로 조사를 했으며 예. 무엇을 근거로 확인됐다고 단정적인 표현을 썼는지 좀 궁금하고요. 예. 만약에 이것도 양쪽으로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 별게 없었지만 정치적인 어떤 효과를 위해서 이런 단언적인 표현을 썼다. 예. 또는 그게 아니라 정말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 명령을 내릴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사정이 발견됐다. 예. 예.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느 방향이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특히나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어떤 불법 사찰이 존재했다면 예. 이거는
일종의 국기문란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무리를 일으킨 어떤 법관에 대한 어떤 내용들도 있다는 내용들이 지금 현재 흘러나고 있거든요. 예. 그럼 무리 야기 법관이 도대체 누구냐, 어떤 의미냐, 예. 혹시라도 과거에 이 법원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예. 그 자료들을 가지고 판사들을 좀 억압하고 겁주기 위한 자료로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예. 이 역시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이제 검찰총장 직무 배제 그리고 징계 청구 관련해서 주요 쟁점 짚어봤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